거의 남양역 같은 경우는 배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홍원식 회장은 한 16억 정도의 보수를 받아갔고, 그리고 홍원식 회장이 주장하는 건 400억 이상 정도의 퇴직금이 이제 있다. 보수도 너무 과하고 사실 이해관계도 충돌된다. 일반 주주들과 그 보수와 관련해 이제 추천결의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좀 벌였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정말 경계의 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국 자본시장이 소위 말하는 서구 비슷하게 바뀌어준다면, 아니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일본 비슷하게 바뀌어준다면 일본 증시가 최근 3배 이상 올랐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한국 주식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과연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주는 투자자가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무라카미라는 투자자인데요. 최근에 아주 신간으로 관련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평생 투자자, 생애 투자자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심도 있게 감수해 준 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대단한 분이시네요. 여러분, 그 유명한, 저희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남양유업의 감사이시자 변호사인 심혜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그 남양유업의 이제 감사가 이제 그 대표가 펀드를 바뀌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펀드가 바뀌기 전에 1년 전에 들어갔는데요. 네. 말하자면 이제 주주 행동주의 투자를 하고 있던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추천으로 홍원식 회장이 재직하고 있을 당시 뭐 의결권 대결을 펼쳐서 네. 뭐 3% 제한이 있잖아요. 특히 네네. 감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감사로 재직하게 됐고요. 네. 뭐 재직하고 한 다음서부터 뭐 홍원식 회장이랑 뭐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승소도 한 것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있던 중 또 네. 이제 경영권이 바뀌어서 네. 한행컴퍼니로 네. 바뀌어서 현재는 뭐 남양유업이 많이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처음 가셨을 때는 홍원식 회장이 회장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렇고 그 과정에 소송을 했다는 건 뭔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뭔가 예.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 왜 다툼이 있었고 도대체 들어갔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감사 입장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완벽한 행동주의 성공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뭐 좀 그런 기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행동주의 투자를 한 거고요. 사실 홍원식 회장과 그 한행컴퍼니 사이에서는 2021년인가 하여튼 그때서부터 다툼이 있었죠. 계속 다툼이 있어 왔고, 그 소송 중에 다만 이제 홍원식 회장은 계속 그 과정에서도 뭐 어떤 이제 오너 리스크를 계속 일으키면서 계셨잖아요. 예. 그걸 소송이 승리한다고 보고 어차피 소송은 승리한다. 다만 한행컴퍼니 쪽이 승리한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배권이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서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홍원식 회장으로부터 좀 지키고 뭐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감시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남양유업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전에 의결권 대결을 펼쳐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감사로 들어가신 거고. 들어갔고, 주로 이제 한 거는 들어가서 이제 홍원식 회장의 보수. 특히 뭐 거의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배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이 아마 전체 총액이 한 8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홍원식 회장은 한 16억 정도의 보수를 받아갔고, 16억, 17억 정도의 보수를 받아갔고, 그게 계속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제가 제 계산상으로는 한 170억 정도, 그리고 홍원식 회장이 주장하는 건 400억 이상 정도의 퇴직금이 이제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근데 사실 회사에 많은 피해도 입히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 다른 주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실제로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도 있는데, 그 보수도 너무 과하고 사실 이해관계도 충돌된다. 일반 주주들과. 그래서 그 보수의와 관련해 이제 추천결의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좀 벌였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원고과 관련해서도 홍원식 회장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소송도 있고, 어쨌건 간에 보수와 관련된 소송은 최근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 불속 행기가 결정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제기한 소송이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얼마로 결정됐나요? 퇴직금은? 이제 퇴직금이랑 정확히는 뭐 어려운데 뭐 그건 이제 또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건 이제 정확히 말하면 보수인데, 보수는 퇴직금과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곱하기 재직연수 곱하기 배수가 보통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보수가 받을 근거가 없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퇴직금도 없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인 400억 받겠다는데.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이제 회사로서는 이익이 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잠깐 그러면은 홍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창업해갖고 여기까지 읽어가지고 해는 건데 왜 나한테 월급도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월급을 안 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급을 안 준 이유는 원래 보수 결정할 때는 이사 본인은 자기가 이해관계이니까 이사 본인이 주주인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보통 학설도 뭐 완전 통설, 우리나라의 통설이고 예. 하급심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관련해서 다퉈온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특히 상장 기업과 관련해서는 없었던 네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특히 아니 뭐 그것도 아니고 특히 뭐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소송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게다가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회사에 피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결권 행사한 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취소돼야 된다. 주총 보수 결의는 취소돼야 된다. 보수 결의가 취소되면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결정했군요. 예, 이사가. 자기가 그렇죠. 사실 미국도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데 머스크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머스크는 독립이사회에서 이 보수를 결정하고 그걸 또 자기 빼고 일반 주주들로부터 소수주들만 모여서 다른 이제 주총결을 따로 거쳤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법원이 머스크의 보수 결정에 대해서 무효인 판결도 네네. 내리고 했잖아요. 네네. 그것과 사실 우리나라 법률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거죠. 근데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분이? 회사에 일단 이미지상 피해를 입혔고 횡령배임도 지금 200억 이상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소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쭉 조사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서는 지적 사항이 엄청 많았다. 그거는 제가 그거를 일일이 사실 실사를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네. 회사의 협조도 없고 특히 당연히 싸워서 유임장 대결을 펼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홍원식 회장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회사가 이제, 회사 자료를 감사한테 잘 안 보여주는군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정한 감사거나 우리 회사가 우호적으로 지정한 감사가 아니라 외부 사람에 의해서 들어온 감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한테 그게 의무가 아니군요. 감사 자료를 의무는 의무입니다. 의무는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안 보여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또 소송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떤 감사가 할 수 있는 걸로는 일개 감사가 할 수 있는 걸로는 너무 범위가 커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1년 후에 어차피 한행컴퍼니가 들어왔고요. 한행컴퍼니가 들어와서 이제 실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도 적어도 더 감시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감시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그냥 일일이 다 보지 않더라도 특히 그 문제가 되는 큰 것들은 제가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 관련해서는 미리 소송도 하고 한 거죠. 그럼 한행컴퍼니가 들어와서 자료를 감사님한테 막 주던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막 예,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사실은 회사 사람인데 큰 틀에서 보면 예. 감사가 대리인이잖아요. 홍 회장 같은 경우는 주주이자 대리인이잖아요. 예. 주주이면서 주주들에 의해 위임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하라고 위임받은 대리인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도 회사 사람이고 감사도 회사 사람인데 회사 안에서 서로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감사위 진짜 감사도 있네. 감사원도 있고 대법 헌법재판소도 있는 것처럼 서로 회사도 그렇게 조직이 서로 견제 감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투명하고 또 주주를 위해서 다 일하도록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든 이유는 회사가 어떤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건 100% 주주면 사유화되는 게 원래 그게 사유적인 거니까 상관없지만 혹시나 이 대리인이 그 위임받았던 권한 이상으로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회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것이죠. 사실 회사법이라는 게 그리고 거버넌스를 다루는 이런 분야라는 게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과서 같은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회사 서로 이해관계 충돌, 서로 누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느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 네. 그걸 뭐 독립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감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소송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회사인데,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걸 또 막아야 되는 그렇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배주주나 경영진, 네. 지배주주이자 경영진인 경우도 있고, 지배주주가 없고 경영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네. 그런 이익을 추구한다. 심지어는 불법까지도 한다. 네. 불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만들 여지가 많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감시하고, 네. 어떻게 하면 또 투명하게 하느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히 회사를 또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네. 그게 또, 하필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그러면 의심을 안 받고 효율적으로 회사를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네네. 또 생산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네네. 것들을 하는 게 회사법이죠. 네네. 예를 들자면 회사는 돈은 못 벌고 적자 나는데 막 대주주 막 수십억씩 월급 가지고 가면 진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갖다가 대주주한테 퍼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실 소액주주들 뭐 한 푼 두 푼 모아서 몇백만 원 투자한 돈을 왜 그런 분한테 갖다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사실 어려운 분을 돕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맞는 말인데 네네. 회장님을 위해서 그건 뭐 노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이제 회사법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 발견하기가 가끔씩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자주 발견하는 엄청 많다. 그냥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뭐 허구한 날 일어나고 있어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서 심지어는 대리인 문제가 대리인 문제가 아까 제가 뭐 월급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 대리인이 네. 회사 전체 주주들과 회사 예, 전체 이해관계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내 거야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긴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지배주주 혹은 뭐 오너 뭐라고 할지 뭐 일본에서는 보통 창업가 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업가 가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충성하는 걸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심지어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화 사람들 생각, 이념, 뭐 가치관 이런 데도 다 스며들어 있어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가만 보면 이제 우리 회장님 뭐 아니면은 이 오너들의 생각은 어떠시다 뭐 이런 취지의 우리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미 생각, 머릿속 가치관에는 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심혜섭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심혜섭 변호사님의 의견이고 저희 증시각도기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잠깐 밝히면서 진행하도록 저희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거. 공식 의견 아닙니다. 심혜섭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실전에 계신 분을 통해서 거버넌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잠깐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